안녕하십니까. 2023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보고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국민들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진행하는 만큼 담당자 분들의 정확한 보고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보고와 관련한 개요를 시작으로 변경사항, 유의사항 등 보고에 관한 주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의 유의사항 및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보고 관련 개요입니다. 보고 절차는 먼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신 후 집계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고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보고 기간 내 시스템 및 전자공문 제출이 동시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고 자료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수익 사업체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 운영 경비 부담 내역 총 4가지입니다. 두 번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주요 안내입니다. 첫 번째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액 보고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시 및 기준시가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복수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평가 방법 중 감정평가 방법을 채택할 시에만 필요로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미제출교는 보유 현황을 보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산출에 포함되는 학교 운영 수익이 보고된 결산값을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보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보고 유의사항입니다. 집합 건물을 구분 소유한 경우 대지권 비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면적을 수익용 토지로 보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취득 가액은 토지와 건물 모두 동일하게 보고하시면 되며 평가액과 수입액은 수익용 건물에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보고하지 않고 수익용 건물에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발생 시 수익용 건물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임대보증금은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용 유가증권 및 신탁예금 보고의 경우 신탁예금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즉 100%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예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가증권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후 대체 취득 중인 건설 자산의 경우 수익용 기타 재산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누적공사 기업 집행금액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임차 부동산을 통해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수익용 기타 재산에 보고하되 평가액은 미입력하시고 수입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가액에는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의 수익사업체의 경우 수익사업체의 수익금을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반영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에서 수익사업체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수익용 건물에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와 건물 양쪽에 보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산출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액의 경우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원조수입, 보조수입에 해당하는 항목과 국고 보조금 수입을 모두 제한 금액이 기준액이 됩니다. 2002 회계년도 결산값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이제 저희 재단 시스템에서 2022 회계년도의 결산값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액 적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 부분은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대부분의 관계자 분들께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운영 경비 부담 내역에 관한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법인 일반 회계로 관리되는 재산의 수익금과 수익사업 회계로 관리되는 재산의 수익금 중 법인 일반 회계로 전출된 금액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유형별 수입 및 결산 항목은 유형별 및 결산 항목의 값은 이제 저희가 따로 지침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이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및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에 소요된 제세 공과금과 법정 부담 경비를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값이 바로 수입입니다.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윗부분의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이라고 의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질문하는 사항이 많으신데 수입이랑 비용에 해당되는 값은 실제 이 표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산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년도 예금, 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수신금리는 2.77%이므로 2023년 기준 수익률도 2.77%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 입력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접속 전에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 및 캐시, 즉 인터넷 사용 기록을 우선적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크롬 기준에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거고 타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 아이디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관리자의 승인을 우선적으로 득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아이디를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재산 실시간 등록 탭입니다. 토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 재산 모두 동일하며 매물 추가를 위해서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팝업 창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우측 상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팝업 창 내에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적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별 건으로 등록을 완료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내용들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닫게 되면 해당 부분이 초기화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후에 기본 정보 변경이 필요할 시 해당 재산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기본 정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팝업 창이 다시 뜨게 되고 해당 부분에서 수정을 완료한 후 우측 상단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한 후에 기본 정보를 변경한 이후에도 저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용 기본재산 보고 및 조회 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접속하신 후 왼쪽 상단에 등록 모드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조회 모드로 선택할 시에는 말 그대로 조회만 되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 모드를 클릭하게 된다면 권리 변동 일자가 4월 1일 이전인 재산 목록들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4월 1일 이후 입력한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 포함되어야 한 내용들은 미리 실시간 등록에 날짜를 맞추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된 자료들의 재산 평가액, 수입액 등을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익용 토지 및 건물의 증빙 자료란에는 평가 금액 관련 필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증빙 자료라 함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이 있습니다. 내용 작성 및 증빙 자료 구비가 완료된 후 금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할 재산들을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해주신 후 우측 상단의 확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최종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체 역시 앞서와 같이 유사하게 입력을 하신 후 최종 확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팝업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입니다. 확보율의 경우 중등 이하 학교의 자료만 직접 입력하시면 되며 고등교육기관의 내용은 자동 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대학과 원격대학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어서 입력이 불가하시며 중등 이하 학교의 부분에만 직접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학교 운영 경비 부담 내역의 경우에 비용과 부담액만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계되어서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비용과 부담액 부분만 입력하시면 되며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 신탁예금, 기타 재산의 확정된 내용만 반영을 되기 때문에 각각 재산별로 현황을 꼭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완료하신 후에 우측 상단의 확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 창이 앞서와 같이 뜨게 됩니다. 이후 이제 오류 체크 및 제출 탭에 가셔서 오류 체크 및 제출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는 팝업 창이 또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을 완료하신 후에 오류 체크 및 제출 탭 하단에 보시면 제출 현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처리 구분란에 제출로 표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재산별 제출 여부가 Y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서 제출이나 Y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오류가 발생했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재산 내역을 모두 선택한 후 저장 및 출력을 하여서 담당자 및 관리자 서명 후 재단으로 공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장 및 출력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출된 재산 내역을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모두 체크를 한 후에 출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FAQ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않는 토지평가액의 입력 방법을 자주 물어보시는데 해당 부분은 감정평가라든지 또는 재산세, 고지서 등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금 입력 시 세금 공제 전후 이자 중 입력 대상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해당 부분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 운영 계산서의 장부 가액을 확인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용 부동산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서 유효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토지는 보고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감정평가서를 인정해드리고 건물의 경우 보고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기준일 이후에는 동일하게 6개월 내에 감정평가서를 인정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용 신탁예금 처분 승인 후 잔존 금액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해당 부분은 처분 및 기체에서 처분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처분한 금액만큼을 처분 결과보고를 하시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실시간 등록 탭에서 예탁 중인 금액을 반영하여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집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발표가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주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입니다. 학교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신청서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교육부는 허가 또는 신고 수립 공문을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 법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내용을 등록하게 됩니다. 처분을 완료한 학교 법인은 반드시 처분 관련 결과 보고를 전자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반드시 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처분 결과 보고를 전자공문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시스템상에서 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검토가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대상입니다. 처분 입력 대상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된 학교 법인입니다. 화면과 같이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상단 처분 및 기체 메뉴를 통해 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분필이나 하필, 건물의 철거와 멸실 등으로 인한 감소는 처분 및 기체 메뉴가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메뉴에 오기 감소 신청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서 즉 교육부로부터 허가나 신고 수리를 받은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오기 감소 신청 기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가 발생을 했는데 어떤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구분이 힘드시다면 지체 없이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교육부 허가나 신고 수리를 득한 후에 처분을 진행해야 하고, 두 번째로 교육부 허가 공문의 허가 금액 이상으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처분 대금 완수 후 소유권 이전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처분 대금은 반드시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처분 관련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 입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스템상 진행 상태는 총 5가지입니다. 이때 학교법인 담당자가 입력 가능한 단계는 2번의 허가 내역 입력, 그리고 4번의 처분 완료 단계입니다. 나머지 1번의 입력 중, 그리고 3번의 처분 신청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5번의 결과보고 제출은 최종 단계로서 학교법인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허가 내역 입력이 아니라 입력 중의 단계라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처분 신청 방법입니다. 상단에 처분 및 기체 메뉴 클릭 후 좌측에 처분 신청 기능을 클릭하시고 허가 연도와 법인명을 조건으로 알맞은 처분 허가 신고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처분하려는 재산을 선택했을 경우 화면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분 허가 신고 상세 내역이 활성화됩니다. 우선 처분하려는 재산의 콤보 박스를 체크하고 실제로 매각이 되었다면 2번의 처분 재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매각이 되지 않았다면 3번의 미처분 재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처분 재산을 체크하셨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신탁예금과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처분 금액과 해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를 모두 업로드했다면 처분 일자, 처분 면적, 처분 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처분 일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은 소유권 이전일, 즉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고, 신탁예금과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예금 계좌 해지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실처분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되, 실처분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허가받은 금액이 아니라 처분 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기반해서 실처분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설정 권리와 설정 기간, 설정액의 경우에는 매각이나 용도 변경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작성 시 전세권 설정 계약서나 등기사항 정무증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작성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처분허가 신고 상세 내역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통해 지금까지 작성하신 모든 내용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신청 버튼까지 누르셔야 현재 진행 상태가 허가 내역 입력에서 처분 신청으로 변경됩니다. 간혹 허가 내역 입력 단계에서 저장까지만 누르고 신청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신청까지 누르셔서 현재 진행 상태를 처분 신청으로 변경하셔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결과보고 제출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가 처분 신청이었는데 처분 완료로 변경되었다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검토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이때 왼쪽의 결과보고 제출 기능을 통해서 최종 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완료한 재산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보고 제출 팝업창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가지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했던 처분 결과보고 전자공문을 압축해서 업로드하고, 두 번째로 최초 처분 신청 시 교육부로 제출했던 처분 신청서 전자공문을 압축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향후 계획서의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대체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결과보고 제출 역시 마찬가지로 저장 버튼과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현재 진행 상태가 처분 완료해서 결과보고 제출로 변경됩니다. 기본재산 처분 사후관리 관련 FAQ입니다. 허가기간 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행정 절차입니다. 미처분 혹은 일부 처분 결과보고를 관할청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할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나 재허가를 득한 후 다시 기본재산 처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처분 허가 효력 기한이 1년이며 연장 허가를 신청하실 때는 효력 기한 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 신청을 하려는데 진행 상태가 입력 중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분 신청을 하기 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해당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분하고자 하는 수익용 토지가 분필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수익용 토지 100제곱미터 중에서 분필을 통해서 75제곱미터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메뉴에서 토지를 75제곱미터와 25제곱미터로 각각 분필을 한 뒤 처분 및 기체에서 처분 신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도 변경 및 처분 결과 보고 안내입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결과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용도 변경 결과보고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제출하시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검토를 받으신 후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신규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규 재산으로 등록이 된 이후 처분을 진행하시고 처분을 완료하면 학교법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처분 결과보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전자공문과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모두 처분 신청과 제출을 하셔야 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용도 변경 결과보고와 처분 결과보고 모두를 검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안내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추진된 상황이며 23년 6월 중으로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신고 대상은 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전문대학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 관련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한 30분 정도 수익용 기본재산 집계와 이제 처분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질문이 없다면 좀 짧게 끝낼 생각이고요. 10분 정도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기존 거를 쓰셔도 상관없지만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새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기준은 이제 5년, 토지 같은 경우에는 5년, 건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기한을 두고 그 기준을 넘어선다면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감정평가서
기준을 동일하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침서의 경우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라 함은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과 대학 재정회계센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실 경우에도 이제 교육부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하고, 이때도 처분금 용도는 교육부 허가 공문상에 있는 용도로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사용을 가능하긴 하지만 만약에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허가 시 운영비 사용을 명시하시거나 아니면 도중에 변경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네, 4월 1일 기준으로 변동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경우에 이제 이전 5년, 이전 1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각각 좀 바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 시가 입력 관련 증빙 캡처본의 경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좀 캡처를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영미 선생님 혹시 그 처분하실 때 수익 증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설명이 아니고, 만약에 감정평가를 선택을 할 시에 이제 10억이 넘으면 그 감정평가서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공시지가로 하시게 되면 그 공시지가를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이제 건물을 2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논의는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올해까지는 일단 1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감정 평가의 경우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거에 더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받아서 평균을 내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토지 5년, 건물 1년의 기준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실 때 기준과 더불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토지의 경우 5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증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금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저희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말씀하신 그 수익 증대 관련해서 재산 처분 신고 사항을 개정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그 사립학급 시행령상에 과거 전문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억 원에 초과하는 수익용 토지 같은 경우에 단일 필지, 그러니까 일개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합산한 필지를 총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단일 필지 10억 원 초과될 시에 그 복수의 감정평가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단일 토지에 대해서 학교법인에서 공시지가를 통해서 하신다면은 뭐 굳이 평가 방법을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혹시 더 이상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정 평가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만 복수의 감정 평가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공시지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공시지가를 선택하신다면 그냥 해당 내용 해당 평가된 금액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감정평가 방법을 선택하였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보고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지침서 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